자, 이번 쟁점은요, 이거죠. 위헌 법률에 근거한 행정의 효력에 대한 판례 입장 보겠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행정처분 이후에 그 행정처분 근거 법률이 위헌 결정을 내려졌을 때 그러한 행정행위 혹은 행정처분은 취소 사유냐 혹은 무효 사유냐의 문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취소 사유로 본다. 그래서 예외적 헌법재판소는 예외적으로 무효 사유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거 법률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원칙 장래요입니다. 근데 예외적 소급표를 인정하고 있다. 당해 사건 같은 경우요. 그래요. 이 관련된 판례 보면 자, 기억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혹은 취소 사유인지 왜 당연 무효냐 혹은 취소 사유인지 여부는 위헌 결정 소급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자, 위헌 결정 소급표가 인정된다고 해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 다음 니은 지문이요. 위헌 법률 심판 제도에 있어서의 구체적 규범 통제의 실효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그죠? 언제? 당해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장래요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서 소급표를 인정하고 있다. 당해 사건뿐만 아니라 동종 사건, 병행 사건 혹은 이제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해서 소급표를 우리 헌법재판소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디귿 지문 중요한 지문이죠. 위헌 결정의 효력은 결정 이후에 다시 결정 이후에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음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된 일반 사건에 미친다. 그렇죠? 미친다. 미침으로 이미 취소소송 제기 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경우 이런 경우에 위헌 결정의 소급표가 이런 경우에까지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 입장. 그래서 앞부분까지 맞는데 이렇게 취소 소송의 제기 기간이 경과돼서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까지 위헌 결정의 소급표가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죠. 그래서 디귿 틀렸고요. 리을 위헌 결정 이후에 조세 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 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위헌 결정 이후에요. 그래서 뭐 시간의 순서 간단하게 보시면 자, 행정 처분이 있었고 이에 대한 근거 법률에 위헌 결정이 있었고 그 이후에 조세 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 처분에 착수한 경우입니다. 이때 이를 속행하는 것,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이러한 위헌 결정 효력에 위배되어 이루어진 체납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라고 해서 당연무효다라고 보죠. 당연무효다. 판례 입장입니다. 당연무효. 중대 명백해서 당연무효다. 그래서 리을 지문까지 옳은 지문 내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겠죠? 디귿 틀렸고요. 그래서 2021년 군무원 5급 문제고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좋다. 그래서 위헌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에 대한 쟁점이요. 자,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으로 결정되면 그 법률은 어떻게 됩니까? 효력을 상실한다. 근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47조에서 그 위헌 결정은 결정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소위 장래효를 원칙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요, 예외적 소급표를 인정하고 있고요. 예외적 소급표이기 때문에 언제죠? 위헌 결정을 소위 당해 사건, 다른 말로 위헌 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하거나 동종 사건인 경우요. 이게 뭐다? 소위 위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미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한 경우. 그다음에 병행 사건은 아직 따로 위헌 제청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그리고 헌법재판 어디까지 예외적 소급표를 인정하고 있죠? 위헌 결정
이후에 제소된 소위 일반 사건이라 하더라도 구체적 타당성 요청이 현저한 경우, 예, 그런 경우는 예외적 소급표를 인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원칙 장래요. 예외적 소급표다. 근데 어쨌든요. 문제는 행정처분이 있은 이후에 그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됐다. 이랬을 때 이러한 행정처분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죠? 행정처분 자체는 하자에 있는 처분이 된다. 이럴 때 그 하자가 무효사유이냐 취소사유이냐가 문제되는 겁니다. 대법원은 뭐로 보죠? 취소사유로 보고 있다. 즉, 법률이 소위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 사정은 언제까지?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위헌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 무효 사유는 아니다. 라고 판시했죠.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 사유다. 당연 무효 사유라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도 원칙 취소 사유로 봅니다. 다만 예외적 무효 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죠? 언제?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이 쟁송기간 경과 후에도 존속 중인 경우. 이때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반면 하자가 중대하여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 이때는 무효 확인을 구할 실익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죠. 예외적으로 이때는 무효 사유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예외적 무효 사유다. 그래서 기출지문 빈출이네요. 자, 일반적으로 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정이에요. 그 시행령의 규정을 위헌 위법이라고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죠? 뭔가 오답 처리한 냄새가 나죠. 그 시행령 규정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틀렸죠? 그래서 그 시행령,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무효사유다 라고 해서 틀린 지문, 오답 처리를 합니다. 이거 잘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이 쟁송기간 경과 후에도 존속 중인 경우입니다. 그때 행정처분이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내려졌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후행처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죠? 이런 경우 하자가 중대하여 그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쟁송기간이 경과한 후라 하더라도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죠.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예외적 무효 사유다. 그래서 쟁송기간 경과 후에도 존속 중인 경우 그 행정처분이 위헌인 법률에 근거해 내려졌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 아직 필요한 후행 행정처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하자가 중대하여 구제가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무효 확인을 구할 실익을 인정하고 있다. 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죠. 위헌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집행이에요. 위헌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집행. 그래서 집행 단계에서 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 결정이 있는 경우에 행정처분 자체는 불가증력이 발생해서 위헌의 소급표가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죠? 그 행정처분의 집행이나 집행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 후속처분으로서, 후속행위로서 집행이나 위헌 결정 기속력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뭐죠? 그 후속처분으로서 위헌 결정 이후 후속 체납 처분을 진행할 수 있다? 진행할 수 없다. 진행하더라도 요거는 당연 무효 사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행정처분 자체는 불가증력이 발생해서 다시 위헌 소급표가 미치지 않지만 그 행정처분의 집행이나 집행력 유지하기 위한 후속 행위는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판례 요거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A급 판례.
과세처분 이후 조세의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 규정에 대해서 위헌결정이 이뤄진 경우 조세채권 집행을 위한 요 체납처분이죠. 조세채권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 자체는 당연무효다. 하자가 그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 사유입니다. 취소 사유 아니고요. 당연무효다. 자, 두 번째, 근거법률의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부담금 부과 처분,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각 처분이 확정된 경우 기존의 압류등기나 교부 청구로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개시된 경매 절차, 이것도 판례죠? 네,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개시된 경매 절차에서 배당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매 절차에서 배당도 받을 수 없다. 이것도 잘 정리하세요. 배당받을 수 있다 하면 틀린 질문이다. 그래서 체납처분 절차 진행할 수 없음은 물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압류등기나 교부 청구만으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개시된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도 없다. 판례. 그래서 관련된 기출, 핵심 기출만 모았습니다. 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결정 있은 날로부터 그죠? 장래효다.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효력은요. 위헌 제청을 한 당해 사건은 물론 위헌 제청 신청 아니었지만 당해 법률이나 법률의 조항에 재판이 전제가 돼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다른 말로 병행 사건이다. 병행 사건에도 미친다. 맞고요. 그 다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공무원직에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한 구지방공무원법 등등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소급표를 인정할 경우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퇴직공무원의 권리 구제라는 구체적 타당성 나와 있죠. 요청에 비하여 종래의 법령에 의해서 형성된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요청 현저히 우월하다 이유로 위헌 결정 이후 제수된 일반 사건에 대하여 위헌 결정의 소급표가 제한된다. 이런 경우에는 소급표를 제한한 사연이에요.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은 사건. 요거. 그 다음에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위헌 결정의 소급표와는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취소소송의 재개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확정력이 이미 발생한 행정처분에 대해서까지 위헌 결정의 소급표는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된다는 사정은 그 시행령의 규정을 위헌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시행령 규정이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라고 판시했죠. 그 다음 조례가 법률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되면 비록 조례를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지 않더라도 그 조례에 근거한 행정처분은 당연무효가 된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아직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마찬가지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마찬가지로 그 조례 규정 위법 여부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당연무효다? 그렇지 않다. 취소 사유에 불과하겠죠. 그 다음 근거 법률의 위헌 결정 이전에 이미 부담금 부과 처분과 압류 처분 그리고 이에 기한 압류 등기가 이루어지고 각 처분이 확정된 경우 기존의 압류 등기가 교부 청구로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개시된 경매 절차에서 배당 받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압류 등기나 교부 청구만으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개시된 경매 절차에서 배당 받을 수 없다. 기억하세요. 마지막 행정 처분 자체 효력이 쟁송 기간 경과 후에도 존속 중이다. 존속 중인 경우 그 행정처분이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내려졌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후행 행정처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여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쟁송기간이 경과 후라도 무효 확인을 구할 실익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반면 하자가 중대하고 구제가 필요한 경우 이때 예외를 인정하고 있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